예, 1-2장이고요. 1-2장에서는 좌표 축의 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좌표 축의 변환. 근데 설명을 하겠지만 좌표 축은 변환이 회전만 다루면 돼요. 그럼 회전 운동 말고 우리가 아는 병진 운동은 어떻게 되냐? 병진 운동은 사실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복잡한 게 없어요.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 회전 운동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앵귤러 디스플레이스먼트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2차원 좌표계 상에서의 변환을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동력학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모든 운동, 평면상에서 아니면 공간상에서 모든 운동은 병진 운동, 트랜슬레이션과 회전 운동, 로테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회전 운동은 평면상에서 회전 운동을 하려면은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죠. 그 부분 중요합니다.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손 좌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에다가 여러분들이 X, Y를 먼저 그려놓으면 거기에다 오른손을 대요.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이 각각 X, Y에 닿게. 그러면 Z축이 가운데 손가락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Z축이 가리키는 방향이 플러스 Z인데 그렇게 약속을 했죠 우리가. 근데 걔에 대해 회전을 한다고 하면 또 오른손을 들고 와서 그 좌표축이 있다고 하면은 걔를 오른손으로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플러스 회전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실제 회전 방향이죠.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여기 XY 평면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돌아가니까 플러스 회전은 어느 쪽이냐? 이쪽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회전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회전. 플러스 마이너스 중요해요. 여기서. 우선 병진 운동을 얘기할 거면은 좌표계가 2차원 평면상에 있는 물체 고정 좌표계가 이동을 합니다. 어딘가로. X', Y''으로 이동을 해요. 원점도 당연히 이동했겠죠. 물체 고정 좌표계 원점이 원래는 0,0에 놓여 있었는데 지구 고정 좌표계랑 같은 위치에 있다고 쳐요. 여기 나오는 괄호는 지구 고정 좌표계 상의 좌표입니다. 네, 그래서 A', B'이란 대로 원점이 이동을 했어요. 물체 고정 좌표계가. 배가 이동을 했거나 뭐 차가 이동을 했거나. 그렇게 됐을 때 원래 지구 고정 좌표계 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점 로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 로는 새 좌표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는 문제가 병진 운동의 좌표계 병진 운동에 대한 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로라는 지점이 위치 벡터가 원래 물체 고정 좌표계 OXY 상으로 표현된다면은 그냥 이렇게 X1, Y1이라고 쓸 거예요. 앞에 1장에서 얘기를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로는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위치해요. 네, 그 다음에 대문자 R이 지구 고정 좌표계 위치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왜 소문자 R로 안 했나요? 소문자 R은 저기 각속도에서 PQR 하면서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소문자 R 안 쓰고요. 로는 그리스 문자에서 R에 대응되기 때문에 R이랑 로의 관계로 쓰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를 감안을 했고 그래서 이 로라는 원래 벡터 말고 새로 이동한 좌표계에서 또 로를 표현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좌표 변환이잖아요. 좌표축이 이동을 한 거를 반영을 해줘서 새 위치를 얘한테 붙여주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지구 고정 좌표계 상 위치에서 지구 고정 좌표계 상에서 원점이 이동한 벡터를 빼주면 되죠. 실제 계산하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이게 뭐가 있냐면은 물체 고정 좌표계 원점이 아무리 x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A''이 뭐가 되든 간에 이 새 위치 벡터에 새로 얻은 위치 벡터의 y 값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서로 독립이죠. 그 다음 반대로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이 아무리 y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걔는 새 위치 벡터의 x 값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x는 x, y는 y로 확실히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계가 병진 운동을 한다? 그냥 x, y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뭐 더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병진 운동 해석은 되게 쉬운데 이제 회전 운동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원래 좌표계가 XY가 있었는데 걔가 회전을 했어요. 이렇게. 병진 운동은 이미 병진 운동에서 다뤘기 때문에 원점은 움직이지 않아요. 원점 위치는 고정이에요, 항상. 그래서 새로 얻은 좌표계인 X', Y'라는 걸로 여기 있죠. X', Y'이란 걸로 원래의 위치 벡터인 로를 표현을 해줘 볼까? 라는 거죠. 원래 로가 뭐 X1, Y1이라고 있었다고 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은 세타만큼 좌표계가 세타만큼 회전한 거예요. 좌표계가 세타만큼 회전을 했다면은 이 매트릭스를 앞에 곱해주죠. 그 좌표 변환. 회전에 대한 좌표 변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벡터가 새로운 회전한 좌표계에서 봤을 때 로의 위치가 되는 거죠. 뭐 아마 이 부분은 예전에 배운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응용수학 특론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던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헷갈리기가 쉬운데 좌표축이 회전한 거랑 좌표계가 회전한 거랑 벡터가 회전한 거랑은 서로 달라요. 벡터가 회전을 한다는 거는 벡터 자체가 움직인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좌표계가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봐야 돼요. 만약에 좌표계가 회전하는 거를 벡터가 고정된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타만큼 돌아간 게 아니라 마이너스 세타만큼 자기가 돌아간 걸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회전을 다룰 텐데 3차원 회전은 뭐 사실 내용 자체는 뻔해요. 보면 좌표계가 원래 오른손 좌표계가 어디 물체 고정 좌표가 있었는데 그 물체가 이동을 막 했어요. 회전을 하면서. 그럼 그 물체 고정 좌표계 축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돌아간 양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 병진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답을 알아요. XY 방향, XYZ 방향으로 그냥 원래 물체 고정 좌표계가 원래 XYZ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병진 운동은 회전 운동은 한번 우선 매트릭스를 짜놓고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우선 XYZ축 순으로 회전을 시켜볼 거예요. XYZ축 순으로 X에 대해서 P, Y축으로 세타, Z축으로 푸사이만큼 회전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회전 매트릭스 있었잖아요. 좌표 회전. 근데 그게 3차원으로 확장이 돼야 되죠. 우선 X축에 대해 회전을 한다고 하니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면은 X축 좌표는 변할 이유가 없죠. YZ축은 아마 회전 때문에 변할 거예요. 네, 그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다가 써봅니다. 그러면 X축 중심으로 회전을 하니까 X축에 대응되는 여기 로가 X, Y, Z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1로 놔두면 되죠. 실제로 YZ축의 회전은 여기에 매트릭스가 끼는데 여러분들이 오른손 좌표계를 그대로 쓰면서 Y축, 검지죠. Z축. 중지손가락을 올려보세요. 여기에다. 그럼 엄지손가락이 어디로 나오냐면은 지금 이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쪽으로 나오고요. 회전을 돌리면은 이쪽이 됩니다. 플러스 X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X축으로 회전을 한다고 X축 중심으로 P만큼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YZ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2차원 평면에서의 회전이랑 똑같은 방향이니까 그럼 매트릭스 그냥 이거 곱하면 되겠네. 여기서 쓴 거랑 똑같죠. 변수만 바뀌었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예요? Y축을 중심으로 XZ 평면을 회전시킬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이 YZ축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XZ 평면의 회전이죠. Y축을 중심으로. X를 이렇게 그리고 Z를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X는 엄지, Z는 중지잖아요. 그러면 딱 하면은 Y축은 어디를 향하냐면은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회전이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랑 반대 방향이잖아요. 지금 좌표계가 그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Z, X 이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XZ 평면을 그린다면은 그래서 순서대로 했을 때요. XZ라는 평면을 그릴 때는 Y 플러스가 이 방향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세타라고 생각하고 돌려준 게 우리 아까 앞에서
이 매트릭스 기준으로 보면은 세타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간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환 매트릭스가 마이너스 사인이 여기 붙어요. 왜냐하면 사인 세타 대신에 사인 마이너스 세타 되니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정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아까 여기 있다가 여기 왔냐? 어차피 벡터는 지금 x, y, z 순이에요. 벡터는 x, y, z 순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yz 평면의 회전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xz 평면은 x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 좌표계로 이렇게 그려주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 회전 방향은 우리가 앞에서 썼던 이 회전 매트릭스에 썼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세타를 거꾸로 넣어준 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세타 대신 마이너스 세타를 넣은 것처럼. 그래서 매트릭스 여기가 바뀌고요. 마지막으로 쓰는 건 XY 평면인데 XY 평면은 또 순서가 원래랑 같거든요.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죠. XYZ 하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랑. 그래서 매트릭스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래 XYZ라는 좌표가 있다면은 X축 중심으로 얼만큼 회전해줬고 Y축 이렇게 있을 때 X축 중심으로 얼마 회전하고 새 Y축으로 얼마 회전하고 새 Z축으로 얼마 회전하고 그 순서대로 곱해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세 개 다 곱해주면은 그게 회전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원래 어떤 좌표가 있었을 때 여기 그린 것처럼 원래 어떤 좌표가 있었을 때 나중 좌표 회전으로 세 번 회전해서 변한 세 방향 회전해서 변한 좌표계에 표현할 수 있는 나중 좌표는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행렬 배웠으니까 알겠지만은 곱하는 순서가 달라지면은 결과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한 것 같이 X축 먼저 Y축 그 다음 Z축으로 변환한 좌표계로 나타내는 로 값이랑 Z축 먼저 돌리는 Z, Y, X 순으로 돌린 좌표계에서 나오는 로 값이 서로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병진 운동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죠. 병진 운동에서는 X, Y, Z가 서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마를 가든 Z값은 그대로 그런 개념이었는데 회전에서는 어떤 축 먼저 돌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X로 세타, X로 P, Y로 세타, Z로 푸사이만큼 돌리면 돼 라고 편하게 얘기는 하는데 누구 먼저? 라는 거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좌표축이 결과가 달라진다 라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오일러 앵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오일러 앵글이 사실 이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처음에 물체 고정 좌표계랑 지구 고정 좌표계가 방향이 같게 놓여 있어요. 둘 다 같은 오른손 좌표계로 같은 원점에다가 두 개를 딱딱 놓고 물체 고정 좌표계가 회전을 합니다. 얼마만큼? P 세타 푸사이만큼. 그러면은 그렇게 써놨지만 약속을 했지만 당연히 우리는 Z축을 고정을 하고 푸사이만큼 먼저 돌리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Y축에 대해서 P치만큼 돌리고요. 마지막으로 새로 나온 X축에 대해서 P만큼 돌리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3개의 돌아가는 푸사이 K 3개의 회전 좌표축 좌표계에 회전값을 주더라도 모두 다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오일러 앵글이고요. 선박 운동 같은 거 분석할 때, 표현할 때 되게 많이 쓰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조금 몰아서 더 갈게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냥 회전 좌표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병진 운동은 별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회전 좌표계가 들어갔을 때 처음에 지구 고정 좌표계로 나타내는 벡터를 R이라고 하고요. 물체 고정 좌표계로 나타나는 벡터를 로, 그 요소는 X, Y, Z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구 고정 좌표계로 나타내는 어떤 특정한 점 P를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제 특정한 점 P를 지구 고정 좌표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걔는 어떻게 나오냐?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나타내는 P에다가 그렇죠?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나타내는 P에다가 그 다음에 그 물체 고정 좌표계 원점까지의 거리를 더하는 거죠. 그림으로는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X, Y, Z 잘 그려야죠. 그 사이 에타, 제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x, y 아래로 가는 게 z네. 뭐 이런 식의 좌표계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단순히 병진 운동만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에 새로 나온 벡터 로는 그냥 로 더하기 얘죠. 원래 원점에서 지구고정좌표계 원점에서 물체고정좌표계 원점까지의 벡터에다가 더하기 로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물체고정좌표계가 회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 x 성분 더하기 여기에 x 성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x, y, z 성분 얘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지구고정좌표계 상에 크사이, 에타, 제타로 바꿔주고 얘가 가지고 있는 크사이 제로, 에타 제로, 제타 제로랑 각각 더해줘야 지구고정 좌표계로 나타내는 어떤 특정한 점 P의 위치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병진 운동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얘가 뭐가 됐어요? 로라는 원래 물체고정 좌표계에서 나타내는 위치를 T라는 변환을 집어넣는 아까 오일러 앵글, 오일러가 변환을 해줘가지고 얘는 지구고정 좌표계로 변환을 해준다 라는 게 이 식에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T는 뭐냐? 아까 앞에서 구했잖아요. 오일러 앵글로 뭐부터 바꾼다 했어요? Z축 바꾸고 그 다음 Z축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Y축 회전하고 그 다음에 X축 회전을 하는 거를 앞에다 로에다가 곱해주면 되죠. 순서대로 Z축부터 돌린다 라는 거. 예,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XYZ가 크사이 에타 제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점의 그 이동이랑 둘이 더해주면은 RP가 나오는데 크사이 에타 제타 그러니까 지구고정 좌표계에서 물체고정 좌표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그러면은 오일러 앵글에서 아까 얘기했죠. Z축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물체고정 좌표계에서 지구고정 좌표계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할까요? 이때 아까 Z부터 고쳤으니까 Z부터 고치자? 그러면 안 되겠죠. X를 바꿨기 때문에 X축 먼저 마이너스 P만큼 돌아가요. 그 다음에 Y축은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리고 Z축은 마이너스 푸사이만큼 돌려줘야 원래 걸로 제대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한 발자국씩 갔으니까 그 발자국 거꾸로 오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같은 식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각의 매트릭스를 보자면은 여기 T는 지금 얘기하는 이 T는 X, Y, Z에서 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좌표축 변환이랑 거꾸로 가는 거죠. 다시요. T는 X, Y, Z에서 크사이, 에타, 제타로 가는 매트릭스, 변환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리로 가는 방향에 대한 매트릭스입니다. 아까 오일러 앵글은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일러 앵글에 대한 매트릭스는 T 인버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에서 얘기하는 거는 T는 X, Y, Z에서 크사이, 에타, 제타로 가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오일러 앵글을 거꾸로 가는 그게 T가 됩니다. 좀 헷갈리기 쉬워요. T하고 T 인버스인데 정작 오일러 앵글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T 매트릭스를 그래서 행렬 변환, 좌표계 변환을 잘 풀어주면 이렇게 세 개의 매트릭스를 곱해준 꼴이 되고요. 걔를 다 곱해주면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네, 근데 뭐 이거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구하는구나 개념만 이해하시고 책에서 찾아보세요. 찾아서 쓰시면 되고 한 가지 특징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T 인버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오일러 앵글이었잖아요. 오일러 앵글을 먹여주는 그 매트릭스는 방금 여러분들이 구한 T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다이어고날 성분 있잖아요. 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좌우를 순서를 바꿔준 그 매트릭스가 역행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트릭스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오일러 앵글이랑 오일러 앵글의 역변환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1-2는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잘랐다가 있습니다.